아,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그 얘기를 하다가 뭐 잠깐 설명드리다가 원래 1편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2편으로 넘어가서 끝났어요. 2편을 좀 먼저 했네요. 시장 현황하고 모의 투자 스토리. 자, 그냥 관심가는 레포트랑 투자 아이디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올린 거는 그 7월부터 뭐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라고 그냥 자료 올렸고요. 그 중에 봤던 건 온실가스 2배 이야기가 좀 눈에 들어왔고요. 스마트폰에 발목 잡힌 삼성 LG 2분기 숨고르기. 2분기가 좀 7월 6일 날 실적이 나오는데 그다지 좀 안 좋다라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실적 우려감이 미리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런 종목들도 조금 보자고 말씀드렸고요. 일진보다 저쩌고 도이체뱅크 얘기 중간중간 제가 그냥 코멘트를 좀 썼어요. 그냥 저도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가끔씩 저도 뭔 얘기를 하려다가 까먹은 수가 있다 보니까 뭘 작성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여간 좋은 얘기인데 주가는 좀 더뎠던 것 같아요. 시장 영향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좋은 얘기긴 하겠죠. 5개로 완화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ODM으로 그 원료 납품을 하는 한국콜마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요즘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기사 중에 이제 CGA 헬스케어 없고 흘러내리는데 이쪽이 인수하면서 그 연결 실적으로 좀 잡혀서 그런 거지. 그 내용을 잘 끝까지는 안 봐서 하여간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오전에 잠깐 좀 봤던 거는 제 포인트는 경도 인베스터를 좀 포인트를 봤어요. 왜냐면 요즘 경협주 때문에 얘도 좀 그 광물 광물 자원 부분으로 좀 경협주에 묶여 있는데 실제로는 그 지주회사에서 실적이 좋게 잡혔어요. 그래서 이 주가가 올랐던 것도 좋은 레포트가 나왔었고 이 떨어졌던 날이 그 북미 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했던 날이에요. 남경치고 갭으로 떨어졌다는데 이 기준점을 좀 잡았고요. 기준점을 5만원 라운드 가격은 피규어가 5만원이겠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요거는 요런 자세에서 지지하는 흐름 나오면 흐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좀 아침에 좀 했었고요. 밸류툴을 제가 사용하거든요. 보시면 도시가스 86.4% 건물전 요건 기업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요. 하여간 제가 생각했던 스토리예요. 예. 장마감은 52,600원에 좀 마감했고요. 제 스토리랑 비슷하게. 예. 약간 이런 스토리도 좀 제가 적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왜냐면 이거는 뭐 내가 매매를 잘했든 못했든 시행착오 겪는 거를 이렇게 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잘할 때도 있고 뭐 손실 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저도 결론은 매매일지를 쓰다 보니까 그게 단편적으로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좀 복귀하는 차원에서도 그러고 기록을 해서 나중에라도 내가 이럴 때가 있었구나. 그땐 이렇게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돌아볼 때 또 좀 더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짬짬이 중간중간 장 중간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최대 80만원 절약 부담 내일간 MRI.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투자하고 연결된 것도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런 생각들을 몇 번 여러 번 자주 하다 보면 그저 소티 걸음치다가 뭐 하듯이 얻어 걸릴 수도 있겠죠. 하여간 보다가 그럼 MRI 검사에 보험 적용된다. 요즘에 7월에는 그 임플란트 그 적용이 되죠. 주가들이 어쩌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비싼 비용 때문에 망설여도 MRI 검사를 하게 되면 뭐가 수혜받을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MRI 조영제 부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죠. 인트론 바이오가 기술 특허 확보 아직 매출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근데 매출은 엔지캠 생명과학이 좀 잡히나 보더라고요. MRI 원래 기대하는 건 이건 아닐 텐데 하지만 검색을 해보니까 MRI 조영제 6개 품목어 저쪽으로 그래서 영향을 받을래나 받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매출액을 따로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원재료 보면 조영제 보면 원재료 매입 금액이 단위가 한 단위 낮죠 다른 것보다 억 단위인데 다른 거 10억 단위 그죠? 별로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적구나 별로겠다 몇 개 찾아봤더니 ST팜도 있고 뭐 일성신약이었나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어차피 안 찾아봤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 했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봤는데 별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매출 비중도 작고 그냥 찾았던 엔지 굉장히 유명한 걸 얘는 좀 제대로 하고 있네 했는데 매출 비중도 작고 그냥 투자 아이디어로 잠깐 생각해 봤었고요. 오늘 뉴스 중에는 애플, LG 이게 있어서 LG 디스플레이가 갭상승하면서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 아이디어로 잠깐 오늘 잠깐 봤던 게 이녹스전자의 이게 낙폭과대로 봤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 현황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좀 돌고 반응을 하면 그동안 시장 영향 때문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한테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보다가 그 중에서도 좀 실적이 좀 그나마 좀 받쳐주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이녹스전자를 봤고요. 이번에 20일 날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보면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 사용 목적을 잘 봐야 되겠죠. 디스플레이 생산 및 연구 시설, 시설 자금, 그리고 원재료 구입. 아하, 운영 자금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원재료 구입이죠. 그렇다고 하면 뭐 돌리기 위해서 시설도 키우고 원재료도 구입을 해놓고 뭐 해서 그러면 그게 저게 일정 부분 지금은 비용으로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또 큰 매출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봤고요. 좀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맞겠지만 근데 가격이 주당 66,000 얼마인데 이게 리피싱이 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63,000 얼마였던가 리피싱이 되면 조정 한도 가격이 62,942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정할 수 있는 가격이 주가가 내려오면 하여간 그렇고 여기 있네. 전환가 써놓고 또는 5% 정도밖에 할인을 안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이게 3자지 전환사채 그 유증 같은 경우는 보면 리픽싱이 보통은 70%? 네, 보통은 70% 80%그 할인율로 따지면 보통은 2, 30% 되고요. 유상증자 뭐 3자 배정 3자 배정 뭐 이런 전환사채 같은 경우들 낮은 것 보통은 이제 10% 여기 같은 경우 낮은 게 5%네요. 요즘에 하도 이제 자금 조달이 잘 되니까 한동안은 또 저것도 리픽싱도 아예 안 하는 것들도 몇 개 있더라고. 지금 신문 기사에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5% 조정 시 62,900 다 써놓고도 이러네. 하여간 이래서 5% 조정 시 794,382주가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쓰는 엑셀 시트에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 나오고요. 하여간 돈이 잘 들어오나 제가 그 밸류 툴로 한번 계산을 좀 해봤어요. 심심해서는 아니고 돈은 잘 들어 영업이익이 얘가 지금 분할 상장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제대로 다 안 나왔어요. 하여간 뭐 지금 나온 걸로 보면 17년, 18년 1분기 영업이익 누적 따져보면 영업이익은 누적이 335억, 영업현금으로는 270억. 이 현금 들어왔으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현금으로는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상으로 따져보면 65억이 덜 들어왔죠. 근데 보면 매출 채권이 599억이 있고 매입 채무, 그러니까 돈 받을 게 599억이 있고 돈을 줘야 될 거 원재료 뭐 사거나 뭐 해서 돈을 줘야 될 채무가 370억 있어요. 그래서 순 매출 채권으로 그냥 이거 뺐죠. 빼서 했더니 받을 돈이 순수하게 받을 돈이 229억 남아 있는 상태. 그래서 그럼 그냥 계산으로 그냥 이거 빼기 현금으로 뺐더니 그래도 164억이 남더라고요.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이 특이점. 그리고 그냥 원가 분석하려고 엑셀 시트를 좀 요즘 아직 다 정리된 건 아니고 만들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 보니까 매출 총이익이 매출 원가율이 72%, 74%. 예. 보통 70%대 넘어가면 70, 80%대 되면 매출 원가율이 좀 높은 편 애들은 이 변동비가 좀 높은 편이고, 그죠? 고정비 성격으로 되는 판관 비율이 좀 낮겠죠. 판관 비율 16%, 14%. 보통 거기엔 또 인건비가, 그죠? 48억, 69억이 제일 많고. 근데, 이노스 선수 참 보고, 그래, 좀 더 마음에 들었던 게 인건비보다 연구개발, 이게 좀 더 모르겠어요. 제가 좀 그 시트상으로 좀 따져보면 80억, 112억, 분기별로 따져보면, 이건 연 환산으로 따진 거고요. 분기별로 따져보면 44억, 31억, 27억. 이렇게 지출을 하더라고요. 인건비보다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연구개발이고요. 연구개발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여간, 근데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 PCB 그 문제 때문에. 애플. 보면 그
그 레포트를 보면 저는 그 YG 레포트를 유료로 보고 있어요. 보면 보실 때 단순하게 실적, EPS 뭐 이런 것만 보실 게 아니라 저는 보통 오랜만에 시계열 분석이라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간 보시면 실적을 보실 때 EPS가 보시면 5,600원, 5,745원 이러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줄어들죠. 결론은 올 초에는 5,600원, 5,700원대 이 정도의 올해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을 낼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부분이 좀 생기다 보니까 EPS가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예상했던 실적보다 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주가가 당연히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레포트들이 좀 자주 나오거나 커버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중간에 보면 김초중씨 3월달, 5월달 보통 3개월 몇 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좀 목표가가 있는 것들은 커버를 한다는 얘기겠죠. 실적을 계속 확인하고 커버를 하는 거니까 보시고 커버가 뜸하면 쓸 말이 없구나. 왜냐면 제가 그 레포트 보는 기준은 부정적인 걸 본다 그랬죠. 근데 부정적인 걸 되게 좀 부정적이 됐는데 부정적인 걸 쓰기가 좀 모호해지면 레포트를 커버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뜸해지나?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이노 참여하는 수혜를 받고 이거는 링크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좀 잠깐 좀 해서 내용을 좀 봤는데 이건 제가 다른 쪽에 좀 분석해 놓은 거니까 거기에는 안 보이실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것만 되고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거기에 다 올려드리면 공부를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그냥 뭘 강의처럼 하려고 이게 시간 게 아니라 저도 정리하고 설명하면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또 공부하고 또 그게 기억에 남는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들으시는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시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학교 선생님은 아니니까 그죠? 자 하여간 레포트를 보니까 6월 5일날 레포트가 있는데 하여간 비수기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목표가 하향 됐어요. 2분기 매출액이 좀 더 떨어질 건가 봐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전에 지금 6월 5일날 최영사님이 6월 5일날 난 레포트인데 이게 5월 18일날 레포트가 자주 내셨더라고요. 5월 18일 내고 지금 6월 5일날 나온 건데 그래서 실적을 좀 비교해봤더니 5월 18일날은 EPS를 5,169원 올해 내년은 6,109원 이렇게 봤는데 줄었죠, 그죠? 실적을 이렇게 코멘트 있죠, 하향하셨다고. 네, 그래서 이 내용 보시고요. 하향했어도 그래요, 좀 그렇지만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면 이 포인트는 결국엔 OLED 쪽으로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FPCB 요거 FLEX 기자 FPCB 쪽이고요. 보통 보시면 이게 매출 비중이 있죠. 매출 비중 1분기 18년도 1분기 보시면 뭐 작년까지만 봐도 FPCB가 37%막 이렇게 됐었죠. 그죠? OLED가 22%대 16%부터 그나마 4분기 작년 4분기 22%까지 올라왔고 올해 1분기는 OLED 쪽이 24%에서 44%까지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 OLED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고요. 19년은 조금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게 조금 그게 좀 그렇지만 지금 일정 부분 올해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주가가 좀 더 오버해서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그 레포트 중에서도 좀 레포트 양이 좀 되는 것들을 좋아해요. 요게 5월 18일께 한 16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레포트는 거기 자료에 올렸으니까 뭐 참고해서 보시고요. 보실 분들은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면 OLED 소재 매출이 이래서 고정상 기록할 것이다. 네, FPCB 비중이 축소되는데 거기에 또 이제 코멘트가 하나 좀 그런 게 이에 따라 지나치게 스마트폰 축소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 안 좋은 부분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PI 필름이나 돈박 가격이 인상되면서 원재료 가격이 인상됐는데 그 FCB 같은 경우는 단가 인하고 되고 하는 부분인데 원가가 인상이 돼도 그게 가격에 반영되면 좋은데 반영이 이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이 있고 이제 그 산업 중에 그 구리 쓰는 이 전선 같은 경우는 그 구리 가격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거는 저도 매형이 구리 그쪽 일을 하셔서 그냥
들은 풍월만. 그러면 시장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구리 가격이 실시간으로 이제 원재료 가격이 반영이 돼서 나중에 이제 견적을 낼 때도 그 가격을 원가에다 반영을 해서 가격을 내요. 그러면 그 원재료 가격이 다운될수록 낼 수 있는 견적가도 다운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선 같은 경우들, 전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인 구리가 가격이 올라갈수록 매출액도 높아지고 그리고 수익성도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100원을 받아서 10%에 원가가 100원이어서 얼마 붙여서 110원에 팔던 거를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1000원에 가격이 올라서 1000원 냈을 때 그럼 10%면 퍼센트에 따지면 10%면 100원을 벌게 되는 거죠.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여간 그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더 이제 가끔씩은 요즘에 과자 뉴스 보면 그 원가 상승분을 반영을 하긴 하는데 나중에 그게 원재료 가격이 좀 떨어지고 뭐 환율 영향도 있고 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반영을 안 한다. 그렇죠. 우리 기름 가격이 그냥 똑같아요. 하여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걸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그래요. 하여간 요거는 근데 보면 6월 20일 날 전환사채를 발행했으니까 그게 지금 희석된 게 이제 미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건 참고해서 보시고요. 여기 내용에서 좀 볼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페이지가 좀 데리고 하다 보니까 보시고 주된 매출 성장은 결국엔 OLED 사업에서 발생할 전망이다. 그리고 뒤에 이제 제품 설명이 있는데 요거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노플렉스, 스마트플렉스 4개의 분야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성장 섹터가 OLED, FPCB 어쩌고저쩌고 얘기 있고요. 요건 그냥 공부 삼아서 얘가 이렇게 내리고 그 교재는 없지만 좀 참고해서 보실 분들은 그 레포트를 제가 거기에 올려놨으니까 첨부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레포트를 좀 참고하시고요. 그게 귀찮으시면 안 되는데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근데 거기까지 볼 시간 없다 그러면 그냥 잠깐 제가 내릴 때 잠깐 멈춤 해놓고 대충 보고 그러세요. 자 그렇고요. 약간 요거 첨부해 놨어요 파일. 그러면 전성제 보면 지금은 FP 소재가 64.8%네요. 매출 비중 따지면 근데 이게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가 계속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거죠. 그렇고요. 연관성 자산,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유형 자산이 많고요. 그래서 납부가대로 관심을 가졌고요. 오늘 그나마 얘도 시장 영향 받고 내려오다가 저점을 잡아야 될 텐데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요즘에 하나 머티리얼즈가 잘 올라오더라고요. 리포트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아마 또 올렸을 텐데, 그죠? 그리고 어제 제가 그 투자 아이디어로 이제 하이트질러로 말씀드렸는데 보다 보니까 제가 좀 잘못 이해했던 부분도 있고요. 결론은 여기서 그 수입 관세가 그 더 부과되면서 옛날에는 이제 요즘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수입 맥주가 동기간 동안 이 산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수입 맥주가 동기간 동안 24.6% 성장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국산 맥주보다 수입 맥주가 수입이 늘고 그 관세 부분도 좀 혜택을 받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싼 맥주 네 캔에 10,000원 뭐 이랬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수입 맥주가 더 팔렸던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게 조정이 되면서 하여간 임준역 보시면 맥주 종류제 도입되어 세금 역차별이 완화된다면 국산 맥주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은 이런 스토리였어요. 근데 제가 좀 살짝 스토리를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데 보면 어제 내용 찾아보기가 귀찮다. 하여간 근데 그 기사 보시면 근데 그게 법이 진행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내년 9월 해봐야 내년 9월에 뭐 진행되고 올리고 상정 안건 올리고 하다 보면 내년 9월이나 가능하다. 그랬던 걸 코멘트를 본 것 같아요. 오늘 주가 쭉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내용에 좀 갭으로 떴는데 다들 아닌가?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하여간 얘는 바닥을 언제 잡을까요? 근데 차트상으로는 19,350원
손절 잡고 보는 수밖에 없네요. 자, 하여간 오늘 여기까지 봤고요. G 스마트 글로벌이랑 J 콘텐츠는 한번 오늘 유중이 나왔더라고요. J 콘텐츠는. 그리고 요거는 별도로 좀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